우리 몸이 꽤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적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만약 우리 몸속, 특히 식도 같은 조직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포들 간의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격렬해지는 전쟁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전쟁의 실체를 파헤친 201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 연구 논문인데요. 중년만 되어도 건강한 식도 조직의 상당 부분이 암에서나 발견될 법한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로 채워진다는 정말이지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논의의 핵심은 정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조직이 노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포가 늙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돌연변이가 살아남고 또 어떤 돌연변이는 도태되는지 마치 하나의 생태계처럼 세포 사회가 진화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특히 이 연구는 우리가 암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 암이 없는 정상 조직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의미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세포 사회의 진화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연구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상 조직에 숨어있는 그 극소수의 돌연변이 세포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이 바로 초고심도 표적 시퀀싱이라는 건데요. 20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장기 기증자 9명에게서 정상 식도 조직을 아주 작게 수백 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각각의 작은 샘플마다 74개의 주요 암 관련 유전자를 수천, 수만 번씩 반복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수만 번씩이나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 샘플 안에 세포가 1000개 있는데 그중에 단 두세 개의 세포만 특정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로는 그냥 정상으로 나와요. 놓치기 십상이죠. 하지만 수만 번을 읽으면 그 두세 개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클론,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진 초기 세포 그룹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하, 일종의 현미경을 유전자 수준에서 수만 배율로 들여다보는 거군요. 그래서 뭘 발견했나요? 예상대로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가 정말 많아지던가요? 네, 아주 명확하고 정말 극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기증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돌연변이의 총 개수도 늘어났고요.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그룹, 즉 클론의 크기 자체도 커졌습니다. 논문에 실린 그래프를 보면 20대 기증자의 세포에서는 세포 하나당 수백 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데 70대 기증자에게서는 세포당 평균 2,000개가 넘는 돌연변이가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세포 하나에 돌연변이가 2,000개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정도의 유전적 오류를 가지고도 멀쩡히 기능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능에 큰 영향이 없는 배경소음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연구진은 이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무작위가 아니라면 어떤 패턴이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양성 선택의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돌연변이들 중에서 특정 돌연변이는 세포에게 생존과 증식에 엄청난 이점을 주는 슈퍼파워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슈퍼파워를 얻은 세포는 주변의 평범한 세포들을 압도하면서 자신의 복제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다윈의 진화, 적자 생존인 셈입니다. 세포들끼리 생존 경쟁을 벌인다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선데요. 우리 몸 안에서 같은 조직의 이웃 세포들끼리 서로 영역 다툼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 경쟁에서 이기는 필승 카드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그 필승 카드는 바로 우리가 암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의 돌연변이였습니다. 양성 선택을 받는다고 확인된 14개 유전자 중에 무려 11개가 식도 평평세포암의 원인으로 이미 잘 알려진 유전자들이었어요. 노츠1, TPO3 같은 이름들이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오히려 정상세포의 생존 경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니요? 그럼 우리 식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암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점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도 실제로 조직이 이 클론들에게 식민지화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년이나 노년층 기증자의 식도 조직을 보면요. 이런 돌연변이 클론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피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논문의 그림을 보면 마치 여러 색깔을 천 조각을 이어붙인 조각보처럼 각기 다른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들이 식도 표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식도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돌연변이 세포 군단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아무 증상도 못 느끼는데도요? 생각할수록 정말 기묘한 느낌입니다. 그 많은 암 유전자들 중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전자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노치원 유전자입니다. 다른 유전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치원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이 많고 또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는데요. 중년 및 노년층 기증자의 경우 식도 상피세포 전체의 30%에서 많게는 80%가 노치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식도세포 10개 중 8개가 이 돌연변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80%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식도암의 가장 주된 원인은 노치원 돌연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연구의 가장 극적이고 역설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노치원 유전자는 정상 노화 조직에서는 이렇게 흔하지만 정작 실제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약 10% 정도에서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됩니다. 잠시만요. 머리가 좀 띵한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노치원 유전자 돌연변이가 실제 암 조직에서는 10%만 발견되는데 암이 웃는 정상 노인의 식도 조직에서는 80%까지 발견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대목입니다. 이건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거든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어쩌면 식도암은 나치원 돌연변이가 없는 소수의 세포 집단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입니다. 나치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너무 넓게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오히려 다른 유형의 더 위험한 돌연변이가 자랄 공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나치원 돌연변이가 오히려 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암 유전자가요? 그럴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나치원의 역할이 암 발생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에서 다를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세포 증식을 도와서 영토를 넓히는 데 유리하지만 본격적인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의 존재 유무만으로 암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인지를 이 역설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그럼 다른 유명한 암 유전자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유전체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TP53 같은 유전자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치원과 TP53를 비교하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TP53 돌연변이는 정상 식도 조직에서 나치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나치원에 비하면 훨씬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증자에게서 전체 세포의 5%에서 10% 내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기증자에게서도 35%를 넘지 않았습니다. 정상 조직에서는 나치원이 압도적인 다수, TP53는 소수파였군요. 그럼 실제 암 조직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실제 식도 편평세포암의 90% 이상에서 TP53 돌연변이가 발견됩니다. 90%요? 네, NOTC1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OTC1 돌연변이는 정상 조직 내에서 세포가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만 이게 암으로 가는 직행 티켓은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소수파였던 TP53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실제 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조직 내 모든 세포의 암 발생 위험이 똑같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NOTC1 돌연변이를 가진 다수의 세포들은 그저 늙고 지친 조직에서 더 잘 살아남는 강한 노인세포 같은 것일 수 있고 진짜 암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악당은 TP53 돌연변이로 획득한 소수의 세포 집단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네요. 우리 식도 조직이
이렇게나 많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왜 우리 모두가 식도암에 걸리진 않는 걸까요? 이 정상적인 식민지 세포와 진짜 암세포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뭔가요? 연고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몇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돌연변이의 총량,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입니다. 이 정상 클론들이 가진 전체 돌연변이의 개수는 실제 식도암 종양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전적 타격이 순차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양적인 차이 말고 질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차이점인데 바로 돌연변이의 종류, 더 정확히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패턴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에는 아포백이라는 효소 그룹이 있는데 평소에는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어떤 이유로 오작동을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특정 패턴의 돌연변이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내무 반란이군요. 그렇죠. 이 아포백 효소가 남긴 특유의 돌연변이 지문은 식도암 조직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정상 조직 샘플에서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포백 효소의 오작동이 암으로 가는 길에 스위치를 켜는 비교적 후기 단계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요. 세 번째는 유전체의 안정성입니다.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염색체 단위의 거대한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염색체 일부가 총체로 사라지거나 2배로 복제되거나 다른 염색체에 가서 붙는 등 유전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발견된 정상 조직의 돌연변이 클론들은 비록 특정 유전자의 점돌연 변이는 가지고 있지만 염색체 전체 구조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죠. 정상 노화 조직의 돌연변이 세포들은 비록 암 유전자를 가지고 영토를 넓히긴 했지만 아직은 전체 돌연변이 수가 적고 아포백의 공격을 받지도 않았으며 염색체 구조도 안정적이라는 거군요. 이 세 가지 방어벽이 모두 무너져야 비로소 암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정상과 암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지만 아직 암은 아닌 광활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회색지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암 유전자의 발견이 곧 암 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어떤 다른 돌연변이들과 함께 있는지, 유전체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같은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우리 몸이 사실은 수많은 돌연변이 클론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역동적인 모자이크였다는 사실.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와 암의 시작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것까지요. 그렇죠. 이 연구는 단순한 암 연구를 넘어서 노화 자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눈먼 말미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이러한 세포들의 경쟁과 선택 과정 자체가 어쩌면 노화 현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생존에 유리한 더 강한 돌연변이 세포들이 조직을 장악해 나갈 때 만약 그 세포들이 식도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조직의 본래 기능을 예전의 정상세포만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세포 개개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진화이지만 조직 전체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입장에서는 기능이 저하되는 노화일 수 있다는 거죠. 세포에게 경쟁적 우위를 주는 바로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장기의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놀라운 세포들의 세계를 생각하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의미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